파트 1 도발적인 도입과 교육적 토대가전 양판점이나 대형마트의 가전 코너에 서면 숨이 턱 막힙니다. 번쩍이는 메탈 소재에 손만 대면 스르륵 열리는 문, 게다가 전면에는 스마트폰만한 터치 패널이 박혀서 오늘 날씨와 레시피까지 보여주는 냉장고들이 줄을 지어 서 있죠. 가격표를 보면 기본이 200만 원, 조금 고급형이다 싶으면 300만 원을 훌륭히 넘어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돈을 주고 대기업 제품을 사면 최소한 10년, 아니 우리 어머니 세대가 쓰던 것처럼 20년은 끄떡없이 우리 집 부엌을 지켜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상 보증 기간인 1년 혹은 핵심 부품 보증 기간이 아슬아슬하게 끝나자마자 냉기가 약해지고 얼음이 얼지 않으며 수리 기사를 부르면 부품이 없거나 수리비가 새로 사는 값의 절반이 나온다는 황당한 진단을 받기 일쑤입니다. 하이마트 매장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그 비싼 가전이 순식간에 덩치만 큰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모델을 결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반면 친정이나 시댁 혹은 시골 할머니 댁 부엌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투박하기 짝이 없고 디자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리 방지 기능조차 제대로 안 돼서 가끔 칼로 얼음을 긁어내야 하는 그 낡은 냉장고는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든든하게 김치찌개 재료와 밑반찬을 신선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새로 산 300만 원짜리 양문형 냉장고가 5년 만에 숨을 거둘 때 할머니 방 한구석의 낡은 소형 냉장고는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화려한 마케팅 문구 뒤에 숨겨진 가전업계의 거대한 비밀을 폭로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며 평생 쓸 수 있는 진짜 냉장고를 고르는 법을 아주 차분하고 날카롭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현대 주방 가전 산업의 추악한 경제 구조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가전 브랜드들은 주주의 이익과 분기별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거대 상장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대를 이어 쓸 수 있는 튼튼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소비자가 일정 주기로 제품을 교체하게 만들어야만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경영진이 성과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계획된 진부화입니다. 제품이 영원히 고장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한다는 논리하에 의도적으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냉장고는 단순한 기계식 구조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의 냉장고는 마케팅 팀과 원가 절감 부서가 모여 어떻게 하면 보증기간 직후에 고장 나게 만들까를 연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계획된 진부화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화려한 세라믹 코팅, 형형색색의 디자인, 그리고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은 LCD 터치 패널과 와이파이 기능입니다. 본질적으로 냉장고는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는 상자일 뿐입니다. 기계식 다이얼로 온도를 조절하는 수수한 구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자식 제어 기판이 들어가고 문짝에 컴퓨터가 탑재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름철 한국 부엌의 높은 습도와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열기 속에서 이 미세한 전자 부품들은 불과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부식되거나 타버립니다. 고작 500원짜리 컵헤시터 하나가 수명을 다했을 뿐인데 대기업 서비스 센터에서는 제어 기판 전체를 갈아야 한다며 수십만 원을 청구합니다. 문 본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와 메탈릭한 외관은 눈을 현혹하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부의 금속 재질과 컴프레셔의 내구성입니다. 얇은 합금과 플라스틱으로 채워진 최신 가전보다 묵직한 구리 파이프와 단순한 기계식 스위치로 무장한 옛날 방식의 물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유명 브랜드들이 어떻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소송 사실을 바탕으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이마트나 백화점 가전 매장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냉장고들의 속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케팅에 화려한 겉포장을 한 껍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믿었던 대기업들의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원가 절감의 민낯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대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매달리는 유명 브랜드들이 왜 겉보기와 달리 빨리 망가지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매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진짜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기술적 사실을 바탕으로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혹은 다음 주에 사려고 점 찍어둔 그 냉장고가 바로 이 리스트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국내 가전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수많은 주부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여는 브랜드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정확히는 삼성전자의 주력 라인업인 비스포크, 비스포크, 4도어 프렌치도어 냉장고 시리즈입니다. 백화점 식기 전문관이나 삼성 스토어에 가면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글라스 패널로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제품 맞습니다. 가격은 옵션과 패널 소재에 따라 보통 250만 원에서 비싼 것은 450만 원을 호가합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하게 되죠. 그런데 이 화려한 냉장고의 진짜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지 않게도 수리 전문가들과 실제 소비자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평균 5년에서 7년 사이에 핵심 기능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연간 사용 비용으로 계산해 볼까요?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서 정확히 6년 만에 고장이나 수리비가 너무 비싸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매년 냉장고 가격으로만 무려 50만 원씩 지출한 셈이 됩니다. 웬만한 대형 마트에서 한 달 치장을 볼 수 있는 돈을 매년 냉장고라는 기계의 감가상각으로 날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추구하는 포지셔닝은 명확합니다. 가전을 가구처럼 보이게 만들어 인테리어 유행이 바뀔 때마다 패널을 바꾸거나 아예 새 냉장고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삼성이 냉장고 업계에서 가장 거센 비판을 받는 기술적 결함은 바로 얼음 제조기, 즉 아이스 메이커와 컴프레셔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 권익 매체인 컨슈머 리포츠의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스메이커가 탑재된 프렌치 도어 냉장고의 무려 31%가 구입 후 5년 이내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킵니다. 세대 중 한 대는 5년 안에 물이 새거나 얼음이 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경우 냉장실 내부에 아이스메이커 룸을 별도로 격리해두는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 격리벽의 두께와 단열재 마감이 완벽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냉장실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아이스메이커 내부로 스며들게 됩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내부 파이프와 부품에 성에가 얼어붙고 얼음 통이 통째로 얼어붙어 모터가 과열되거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냉장고 바닥을 한강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소비자 소송과 고발에 직면하게 만든 주범이 바로 컴프레셔의 조기 수명 단축 문제입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에 접수된 냉장고 관련 불만 신고 데이터를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정 시기 접수된 냉장고 온도 상승, 음식물 부패, 컴프레셔 작동 불량 관련 전체 불만 신고 중 무려 약 70%가 단 하나의 브랜드, 바로 삼성전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삼성 냉장고의 결함을 고발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은 현지 저널리즘의 탐사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컴프레셔는 냉장고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5년 만에 멈추는 기계를 우리는 과연 명품 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삼성이 자랑하는 영원의 라이벌, 가전은 역시 LG라며 전 국민이 신뢰하는 LG전자는 어떨까요? 하이마트나 LG 베스트샵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LG 디오스 오브 제 컬렉션, 그리고 상단 냉장, 하단 냉동 구조의 고급형 프렌치도어 냉장고들 역시 똑같은 칼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가격대는 삼성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28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350만 원짜리 모델을 기준으로 잡고 수명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LG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모터와 컴프레셔를 만드는 회사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부엌에서 20년째 돌아가는 냉장고 뒤편에는 10중 8구 금성두 골드 스타이나 옛날 LG의 묵직한 기계식 컴프레셔가 박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LG는 커다란 기술적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셔, 리니어 컴프레서라는 신기술을 전 라인업에 전면 도입한 것입니다. 왕복 운동을 하는 기존 컴프레셔와 달리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찰 부위가 적어 에너지가 절약되고 소음이 적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10년 무상 보증을 내걸고 내부적으로는 20년 내구성을 검증했다고 큰 소리를 쳤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엔지니어링은 마케팅팀의 장밋빛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리니어 컴프레셔 내부의 핵심 부품인 가스켓과 흡입 밸브, 그리고 피스톤을 지탱하는 스프링이 한국 가정 특유의 가혹한 사계절 환경과 빈번한 문 열림으로 인한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불과 3년에서 5년 만에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현상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프레셔 내부에서 냉매가스가 새어나가거나 압축 압력이 떨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 온도가 영상 15도까지 치솟아 냉동실의 고기가 녹아내리고 김치냉장고 대용으로 쓰던 칸의 밑반찬들이 상해버립니다. 실제로 LG전자는 이 리니어 컴프레셔 결함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수백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대규모 집단 소송 액션 로스위트에 휘말렸고 결국 법정 안팎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며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해야 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최근까지도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과 뉴욕 연방법원 등에서 동일한 리니어 컴프레셔를 장착한 냉장고가 여전히 몇 년 만에 고장나고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집단 소송이 줄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 공판 기록과 소장에 적힌 기술 사양을 보면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컴프레셔 내부의 금속 부품 두께를 정밀 가공이라는 명목하에 얇게 줄이거나 구조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 결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0만 원짜리 LG 오브제 냉장고를 사서 이 리니어 컴프레셔 결함에 걸려 5년 만에 제품을 교체하게 된다면 연간 사용 비용은 자그마치 70만 원에 달합니다. 매달 6만 원씩 냉장고 사용료로 바치는 셈입니다. 비록 10년 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수리 기사가 방문해서 부품을 판정하고 본사 가전 물류 창고에서 자재를 수급해 올 때까지 길게는 몇 주 동안 냉장고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와 그동안 썩어서 버려야 하는 수십만 원어치의 식재료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제 이웃에 사는 주부 한 분도 어느 날 밤 갑자기 LG 프렌치도어 냉장고의 냉기가 끊겨 코스트코에서 사온 소고기와 유기농 재료들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컴프레셔 교체 비용으로 부품은 무상이지만 기술료와 출장비, 기타 배관 작업비로 수십만 원을 청구했고 화가 난 그분은 결국 냉장고를 당근마켓에 부품용 고철값으로 넘기고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가전 잔혹사입니다. 여기서 잠깐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살림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지금 여러분 집 부엌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가전 브랜드가 무엇인지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들만 문제일까요? 유럽 감성이 가득 묻어나는 수입 프리미엄 가전이라고 해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잡지나 고급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이탈리아 브랜드 스메그 샘 MEG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레트로 스타일의 둥글둥글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로 신혼부부들의 혼수 리스트 1순위에 꼽히는 브랜드죠. 백화점 명품관이나 온라인 고급 편집숍에서 작은 싱글 도어 모델 하나에 200만 원대, 조금 큰 용량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디자인을 위해 50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당연히 대를 이어 쓰는 유럽의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졌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계 내부를 뜯어보면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듭니다. 스매그 냉장고의 내부 플라스틱 내장재와 선반 고정 장치들은 경화에 취약한 일반 합성수지 재질로 되어 있어 몇 년 동안 냉장고 내부의 저온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툭툭 부러져 나갑니다. 문짝에 달린 수려한 크롬 도금 손잡이는 시간이 지나면 유격이 생겨 덜컹거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부 온도를 제어하는 대만 및 중국산 저가형 테르모스tat, 온도 조절기과 전자기판의 불량률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스매그 냉장고는 두꺼운 단열재를 충분히 넣을 공간이 부족한 슬림한 레트로 외관을 유지하려다 보니 컴프레셔가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냉장고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길게 돌아가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모터가 쉬지 못하고 계속 도니 수명은 극단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전 수리 커뮤니티에서는 스매그 냉장고가 3, 4년 만에 냉기를 잃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스매그 냉장고가 4년 만에 고장나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연간 사용 비용은 무려 125만 원입니다. 명품백 하나를 매년 부엌 바닥에 대고 찢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사치입니다. 오직 디자인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내구성 리스크와 원가 절감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프리미엄 가전 마케팅의 냉혹한 실체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최악의 마케팅 사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가성비 끝판왕이라며 광고하는 30만 원에서 60만 원대의 중국산 대량 생산 브랜드 혹은 국내 중소기업이 이름만 붙여서 파는 OEM 인테리어 미니 냉장고들입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에서 화려한 파스텔톤 컬러나 북유럽풍 원목 다리를 달고 나와 자취생이나 세컨드 냉장고를 찾는 주부들을 현혹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저가형 냉장고들의 내부 엔지니어링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냉장고 벽면 내부의 단열재는 밀도가 형편없는 저가 발포 스티로폼을 대충 채워 넣었기 때문에 여름철 한국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만나면 외벽에 이슬이 맺히고 내부 냉기가 사방으로 새어 나갑니다. 냉기가 새니 소형 컴프레셔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굉음을 내며 하루 종일 돌아가고 결국 구입 후 1년에서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컴프레셔 내부 모터 코일이 타버리거나 냉매 배관 접합 부위가 부식되어 가스가 전부 유출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들 제품은 하중이 걸리는 문 경첩이나 배관 연결부 같은 핵심 부위에 금속 대신 내구성이 형편없는 재생 플라스틱 부품을 부지기수로 사용합니다. 고장나서 AS를 신청하려고 하면 수리기사는커녕 국내 수입 유통사가 부도나서 없어졌거나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동네 전업사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0만 원을 주고 사서 1년 반 만에 버리게 된다면 연간 비용은 약 26만 원입니다. 겉보기엔 싸 보이지만 뒤에 소개해드릴 진짜 오래가는 명품들에 비하면 매년 길바닥에 내버리는 돈의 밀도가 훨씬 높은 가장 냉소적인 의미의 일회용 쓰레기를 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토록 심각한 원가 절감과 계획된 진부화에 목을 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전시장의 포화와 부품의 모듈화 때문입니다. 과거의 냉장고는 컴프레셔, 동파이프 배관, 기계식 스위치가 각각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고장난 부분만 납땜하거나 교체하면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동네 점포의 기술자 아저씨가 드라이버 하나 들고 와서 뚝딱 고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조사들은 생산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기 위해 모든 기능을 하나의 거대한 인쇄 회로기판 PCB과 일체형 파이프 모듈로 통합해버렸습니다. 이 통합 기판 시스템 하에서는 부품 하나에 나사선이 마모되거나 기판에 작은 칩 하나가 타버려도 모듈 전체를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제조사는 부품을 세분화해서 보관하는 물류 비용을 아껴서 좋고 소비자가 수리비에 질려 새 제품을 사게 만드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